이렇게 떴어 이거. 자, 우리 인문예술 국강 할게요. 인문예술 국강. 자, 우리 거기 문단번호를 먼저 좀 쓰세요. 82kg. 여기 시험을 많다고 그랬더니 영수는 더 하더라. 오. 오히려 영국이 제일 조금 되더라고. 원래 영국이 정확하게 반 나갔거든. 문학 반 나가고 기도 반 나가고 문학 그쪽 반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고. 니네가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시험 범위가. 그럼 서울대는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서울대 2명이나 나는데. 알지? 한 명은 저기 6번 연속 100점 맞으려네. 정재원. 좋은 애야. 유진이 제일 좋은 애. 이제 서울대 갈 줄 알았어. 정재원은 사실 몰랐어. 그래서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 어? 그러고. 강민준은 서울대 갈 줄 알았어. 서울대 갈 줄 아내가 여기서 강민준하고 최준영만 서울대 갈 줄 나머지 사실 몰라. 의외였어. 서울대를 많이 못해. 인천에 누군지 모르겠고. 자, 우리 82쪽 보세요.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까지 사람 가로 만들어놨거든요. 자, 1분단은 자, 서양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자, 이와 관련해 발언한 대표적 인물로 고대 그리스의 페리클레스가 있다. 일단 첫 번째는 페리클레스가 얘기를 해. 자, 일찍 그런 아테네 시민들 중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인간은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면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공적인 거는 긍정적으로 본 거고, 그다음에 사적인 건 부정적으로 본 거네. 자, 선언의 공적 영역은 인간적 가치에 실현되는 것이고, 자, 이게 지금 서양에서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을 구분을 했잖아. 페리클레스가 일단은 전제는 뭐냐면은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 다음에 나눴거든?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가 말한 공적 영역은 그냥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거. 15. 그 다음에 사적 영역은 그런 가치가 결과된 거. 그래서 일단 1문단에서는 이 페리클레스의 부분은 자, 여기서 이 공적 영역은 인간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적 영역은 인간적 가치가 없는 데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자, 거기서 끝나네. 거기서 끝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그 고대니까, 고대에서는 페리클레스가 인간적 가치의 유무에 의해서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을 구분을 한 거야. 자, 근데도 공적 영역의 우위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지만이지.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승리했다고 볼만한 것들이 나타났다. 여기 고대를 보면 이 고대는 공적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거 얘가 더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거기 보면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승리했다고 볼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사적 영역이 중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지. 여기는 공적 영역이 중심이었는데 여기는 사적 영역이 중심.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부르주아들은 개인적 삶과 감정 그리고 주관적인 것에 몰입하면서 사적인 것을 우위에 두었다. 그래서 이 사적 영역이 공적인 영역에 승리했던 볼만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부르주아들이었던 입장이야. 자, 이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사적 이익을 추구를 통한 재산 소유행위를 정당화하는 소유적 개인주의의 핵심 내용은 자유주의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끄는데 이후에 근대는 어떠냐?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승리했던 볼만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누구야? 부르주아들이야. 자본주의 이끌어가는 부르주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어떤 거냐? 자유주의야. 그래서 이 사적 영역이 중시가 되는데 얘를 뒷받침하는 거는 자유주의야.
그래서 이제 변화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은 있긴 있는데 고대에는 공적 영역이 중시되고 근대에는 사적 영역이 중시됐다. 그 이론의 근간은 자유주의. 네. 자, 이 분단. 자, 자유주의 입장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로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에서는 존 로크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구분을 하거든. 자, 이거를 중심하는 부분이 누구냐? 존 로크야, 존 로크. 자, 로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적 상태를 원초적 상태를 설정하고, 자, 이에 기초해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공적 영역이라는 것도 단지 사적 개인들이 원할 때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주력은 어떤 거야? 로크도 뭘 중시적인 거야? 사적 영역 중시적인 거지. 그래서 일단 전제가 뭐냐면 평등한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 원초적 상태고. 자, 그래서 얘도 뭐라 그랬냐? 사적 영역이 우위에 있다고 얘기한 거야. 도덕적,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공적 영역도 사적 개인이 원할 때만 구성될 수 있대. 그래서 자, 사적 영역이 원할 때, 자, 원할 때만 공적 영역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존 로크도 완전히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둔 거지. 얘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공적 영역도 필요 없는 거야. 자, 로크는 사적 영역이 자연권을 소유한 개인들이 자기 소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장이라면, 자, 끊어 거기서. 자,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한 거야. 자, 공적 영역이 그것을 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이 동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한 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구분을 했어. 자, 이제 로크가 말한 사적 영역하고 공적 영역이 있는데, 자, 로크가 말하는 사적 영역이 어떤 거냐면은 자연권을 소유한 개인들이 자기 소유권과 자기 결정권, 아니, 자기 소유권, 자기 결정권, 요거를 바탕으로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구분해서 공적 영역은 어떤 부분이냐. 자, 요거는 그것을 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의 동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한 거래. 그래서 요거는 사적 영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야. 자, 사적 영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 동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거야. 개인들의 동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돼. 그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이 원할 때만 공적 영역이 구성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게 뭐야? 동의를 통해가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거냐? 결국은 사적 영역이 이 자기 소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통해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얘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얘가 중심인 거지. 예. 아, 요 말 그대로 쓴 거야. 이거는.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이 원할 때 동의를 통해 인위적 구성. 그래서 이 원할 때라는 게 동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거. 그래서 이제 로크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 자, 따라서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토대가 되며 공적 영역의 기능은 개인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 이거 한번 다시 설명을 한 거지. 공적 영역의 토대가 된다. 이것도. 자, 공적 영역 토대고, 자, 이 공적 기능은 행복과 안전을 위한 거.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거. 존 로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구분한 거야. 이게 애당초 미국도 구분이거든. 페리클레스의 구분. 공적인 게 더 중요해. 근대에서는 사적인 게 중요해. 그 중에서 존 로크를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도 사적 영역이 더 우위에 뒀다. 알겠네? 자, 3문단. 자, 자유주의는 정치나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삶의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만들어내고,
이 정치나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보호받는 삶의 어떤 영역이 사적 영역이야. 자, 그 영역을 정치나 사회와 같은 공적 세계 반대편에 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뭘 만드느냐? 사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만들었고 그거를 공적 영역 반대편에 놓으려고 한대.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 같지만 자유주의는 사적 영역을 중시한다는 뜻이야. 위에서도 한 말이지만 이 자유주의가 사적 영역을 중시하는 거잖아.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누가? 사적 영역이. 그 다음에 걔는 공적 세계 반대편이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자유주의가 사적 영역을 어떻게 바라봤는 거야. 자,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이런 관점에서, 자, 이거는 존 스튜어트 밀이야. 자, 얘의 이제 관점을 보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사적인 행위는 오직 그 당사자에만 영향을 주는 행위인 반면, 공적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자, 여기는 이제 사적 행위하고 공적 행위를 구분을 했는데, 사적 행위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고, 당사자의 영향. 그 다음에 공적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 일단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행위를 구분을 했고, 자, 사적인 행위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 완전한 주권자로 자유를 누려하는 존재이고, 자,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적 영역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자유 간섭할 수 있대. 그래서 자, 거기는 자, 개인은 어떠냐? 자유를 누려하는 존재예요. 여기서 또 구분을 했는데 개인은 자유 누려야 하는 존재. 자, 그 다음에 사회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근데 이 자유 억압을 어디까지만 하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만. 자,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그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자유를 누려야 되고 사회는 자유를 억압하고. 근데 이제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억압을 하냐?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공적 행위에 대해서만 이 억압을 하는 거야. 하지만 예외도 있다. 자, 뭐의 예외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만 자유를 억압하라고 하는데, 자, 요거에 예외가 있어. 자, 개인이 더 높은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이제 예외는 어떠냐? 더 높은 능력 개발. 자, 이거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도 자유를 억압하지만 능력 개발하는 데도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미래의 자유주의는 합리적 개인을 전제하고 있는데 합리적 개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할에 한자와 국가 개입을 정당화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 개입이 어디가 필요하냐? 교육. 자, 교육에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존 스튜어트 밀은 사적 영역, 사적 행위, 공적 행위 영역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사적 행위와 공적 행위를 본 거고, 요거를 구분을 통해서 개인, 요거 이제 사적 영역이지, 자유를 누려하는 존재가 개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게 공적 영역이고, 이렇게 바라본 거야. 자, 사문단은 나중에 이제 그 교육 계열 쪽에 이제 가면은 이 사람 되게 많이 나와. 존 듀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이고, 걔는 안 나오는 애가 없어. 제가 수학 선생한테도 물어봤어. 수학 강사한테, 야, 니네도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냐? 아우, 그 새끼를 그럼. 어디선가 한 번씩 다 던졌어. 시를 세계에서 처음 언급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러니까 걔는 모든 걸 근원이야. 없애버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타임머신이 생기면 그럼 발전이 안 됐겠지? 둘 중에 하나 발전이 안 됐거나 딴 놈이 얘기했거나. 조승우가 얘기해 줄 수도 있어. 도경아, 나도 아는 건 아는데 그 표정은 얘한테 지어줘야지. 왜 그래? 조승우 뮤지컬 스타인데.
그리고 수능만큼 노력하냐?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줄 알아? 가르쳐줄까? 좀 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자신 없어 그러면 안 돼. 요즘 세상은. 자, 존두이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공적력과 사적력의 구분을 비판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존두이는 뭐 하는 사람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상분단 비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이상분단 비판.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비판하고 사회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개인주의적 성향 비판. 저기서 느낌이 오지. 왜 그러냐? 자유주의를 비판했잖아. 사적 영역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성향 비판했겠지. 그럼 얘를 비판하니까 당연히 뭐를 지지해? 공적인 영역을 주장했겠지. 그래서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어요. 자, 여기서는 기억을 할 때는 공공성 회복 주장을 기억을 하면 돼. 어차피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 이렇게 굳이 나누면 여기서 이 고대에서 한번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근대 나오고 사적 영역 중시적인 거. 그 다음에 존두이가 공공성 회복 주장하는 거 이렇게 구분이 돼. 자, 뒤에는 공적인 것에 발생한 인간사의 광범위한 교류 활동의 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였다고 설명한다. 공적인 게 왜 발생했냐? 인간 사이의 광범위한 교류 활동의 결과를 인정해서 그래서 이 감독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 자, 얘는 자,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의 발생을 얘기지. 자, 인간 사이의 교류 활동의 결과. 인간들의 교류 활동 결과를 인지하고 얘를 관리 감독해야 돼서. 결국은 뭐냐? 인간들의 행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이야. 공적인 게. 자, 공적인 것의 발생에 대한 그의 설명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 결과가 어떻게 공통의 관심과 이해에 대한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 이제 실사점은 뭐냐? 구성원들의 행위 결과가 어떻게 공통의 관심과 이해 대상으로 인식되는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행위를 했어. 그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요건데. 자, 이게 근데 이게 공통의 관심과 이해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게 뭐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인정하는 건 뭐냐? 공통의 관심과 이해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 자, 인식하는 거. 이걸 중시하는데 이게 공통의 관심이 공통이니까 공적인 영역이 되는 거야. 이에 근거한 주인의 개인들 간의 행위 결과가 당사자들의 범위를 넘어 제3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공적인 얘기하는 거거든. 자, 뭐라 그러냐? 제3자에까지 이 제3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요거에 뭐냐? 공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행위를 규제해야 된다. 공적인 거고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여기 공공성회복을 주장하잖아. 인간들 교류활동의 결과를 인지해서 얘들 인간들을 관리 감독해야 돼. 그런 어떤 행위가 있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뭔가를 여러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를 깨닫고 그래서 한 명의 행위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그럼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거거든. 자, 그게 공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 인간들의 행위를 관리 감독해서 제3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제 규제하는 거야. 자, 이런 주의의 관점은 자유주의가 자유를 단지 간섭의 부재로만 규정하면서 사적인 계약의 자유는 철칙으로서 사회나 국가가 그것에 간섭할 권한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주의는 결국 어떤 거냐면은 자유주의 입장, 사적인 영역을 비판한 거잖아. 공적인 거를 강조하고. 그래서 거기
사적인 계약의 자유는 철칙으로서 사회나 국가가 그것을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 고유주장. 얘가 왜 이런 주장을 냈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것은 국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거. 사적인 것은 국가가 간섭할 권한이 없음. 이게 자유주의거든? 이거에 대한 반박이야. 근데 지금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요거에 대한 반박이 된 거지. 요거를 반박한 거. 자, 5문단. 주의도 사회가 개인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제 4호는 뒤의 얘기야. 그러나 인간이 타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삶과 별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잘못이라고 보았다. 사회가 개인으로 구성된 건 맞아. 근데 공동체의 삶과 별개의 삶이 따로 있지는 않아. 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의 개인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해서 산다라고 본 거지. 뒤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뒤의 생각은 요거야.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지만 공동체에 형성되었다. 그런 거. 자, 뒤에는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해. 자, 그러나 또 뭐도 하냐면은 공동체의 형성된대.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야. 자, 그리고 그는 인간이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공동체에 들어가니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건 아니야. 뒤는 자유를 단순히 자기 주장을 펴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자유에 대한 얘기인데 인간들 사이에 좀 더 수준 높은 통일성을 형성하여 그것을 통해 인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라고 해서 이제 주의가 자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야. 앞에서 자유는 사적인 영역을 위에 놓는 거거든. 근데 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더 높은, 더 수준 높은 통일성을 형성을 하고, 자, 그것을 통해 인격을 실현하는 거. 이게 전혀 딴 말 같지만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지 수준 높은 통일성을 형성해. 근데 공동체의 형성되지 뭐가 인격이 형성돼. 그러니까 자유를 토대로 정말 획일적인 게 아니라 더 획일적이지 않은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데 뭔가 각각의 개성이 유지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자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는 인간이 형성되는 거거든. 이게 반응체가 인격을 형성하는 거고. 자유에 대한 그의 개념 규정은 자유를 단지 타인의 직접적인 방해와 간섭에 노출되지 않은 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를 배격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는 사람들이 생각할 자유는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보는 거야. 자, 자유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실현으로서 타인들과 다층적 결산을 맺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럼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잠재 능력의 실현이고, 얘는 자, 얘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들과 결산을 맺을 때, 타인과 다층적 결산을 맺을 때, 요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요때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타인과 다층적 결산을 맺어, 관계를 맺어 여러 가지로. 그럼 자기의 잠재 능력이 올라온다 이거지. 근데 이런 타인과 다층적 결산을 맺는 게 뭐야? 이 공동체가 되는 거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인격 실현은 잠재 능력을 해결하는 거고. 같은 말 또 하고 하는 글이야 이거는.
자, 이는 자유가 공동체의 결실을 맺는 것에 공헌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개인을 개별적자로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방금 한 말이지. 그러니까 자유가 공동체 결실을 맺는 것에 공헌해. 이렇게 수준 높은 통일성을 형성해. 타인과 다층적 결사를 맺게 해서. 자, 그 다음에 개인을 개별적자로 만들어 간대. 공동체에서 개인이 인격 실현, 잠재 능력을 실현하게 된다. 하게 됩니다. 자, 자유주의에 대한 주의의 비판은 오늘날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개인이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 것을 강조한다는 그 의의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의 의의는 그건 뭐냐? 공적 영역에 적극적 참여. 자, 적극적 참여하고 연대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가역의 의의. 자, 그래서 이제 고대와 근대와 그다음에 존주의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쪽에 여기까지는 공적 영역을 중시 여기는 거. 그다음 2, 3문단은 사적 영역을 중시 여기는 거. 그다음 여기서는 공적 영역, 공동사업을 주장하는 거. 그래서 더 크게 보면 2, 3하고 4야. 이렇게 되게. 2, 3하고 4로 나눠서 사적 영역을 우위에 두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간섭이 필요한 거는 이런 거. 어디 갔어? 이거 안전보장할 때나 간섭하는 거 국가가 공적 영역이 필요한 거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할 때는 필요한 거야. 근데 존두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인간이 형성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 더 수준 높은 통일성 형성해서 인격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공적 영역이 필요하고 이 공적 영역을 통해서 인격 실현하고 전진 능력을 실현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자, 우리 뒤에를 보면 어디를 보냐? 85쪽. 오, 오늘 자면 한번 많이 죽어요. 까만 서연이는 가방에 묻혀야지. 바보로 써놔야지, 이렇게 바보. 저 누가 안 받아본 거지? 보경이는 왜안 오는 거지? 보경이 말고 김보경이 안 오지? 뭐지? 찬영. 어? 찬영이 아프네. 찬영이가 안 나간다. 아, 둘이 아영이. 찬영이 받아갔어. 아영이만 받아가네. 뭐죠? 얘한테 얘 시키고 싶어서. 뭐죠? 저요? 어? 왜? 헤어졌어? 아니, 그럼 줘. 만날 일이 왜 만날 일 없어? 왜 만날 일 없어? 너도 하나 줄까? 근데 내일 줄 수 있어. 어? 그래. 왔으니까 선물로 줄게.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 나 합치면은 죽을 거야. 봐봐. 별로야 그러면? 아니, 그냥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돼.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화해를 하는 거야. 내가 널리 이거 갖고 왔어. 문제집이에요. 어. 턱 썰 것 전화형 나중에 항공사 취업만 해봐. 내가 걔 만나면 내가 취재하고 이거 벨 누를 거야. 어? 계속 벨 누를 거야. 너 올 때까지 근데 누른다고 내가. 아 그래? 사이가 안 좋아? 잘못했다 그래 가서. 같아요. 보통 남자가 잘못해. 진짜로. 한 99.99% 남자들이 잘못해. 그 묘하게 여자들은 잠을 잘 안 한다? 얘기를 하다 보면 남자가 잘못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가서 잘못을 빌어야지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 근데 그거 하는 건 꼬장부리 부르잖아? 영원히 사이가 멀어지는 거야, 이렇게. 맞지 않냐? 어. 그 네가 잘못 안 했으면 잘못했다 그래.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되게 막혀 아무거나. 근데 네가 잘못한 건 되게 막혀. 그렇게 웃을 거야. 그럼 끝난 거야. 근데 네가 잘못했잖아 막 그러고 야 내가 모르잖아. 영원히 멀어져. 여자들은 내 말에 틀려? 물론 나는 안 그래. 이 말에 당하면 안 돼. 그 남자들이 당하는 말 있다잖아.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난 그 말은 안 당해.
난 와이프가 너 요즘 왜 그래? 내가 뭐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해 뭐 그래? 어우 재수없어. 끝나거든? 끝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면 잘못했다 그래. 알았어? 아니 영원히 안 만날 거면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수만 전향 같은 애들 만나고. 우리 첫째가 그랬어. 아영이 뭐 그냥 제가 의사원에 제일 예쁜 애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봤어. 예쁘지? 그랬더니 그랬어. 너 보면 안 그럴걸? 저 형은 못생겼는데 왜 예쁜 눈다고 만나야 될걸? 야 남자 야 잘 들으라고. 누구 잘못이라고? 남자 잘못. 모든 남녀간의 문제에서 잘못은 99.99%가 남자 잘못이야. 묘하게 잘못을 해. 사진 찍고 있지 말고. 아, 얘 찍냐고? 찍어. 나도 찍어야 되는데. 이런 나가? 박수 누나 어처구니 없이 웃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너 이럴래? 아니지? 자 거기 85페이지를 보세요. 자, 존 로크는 사적인 것이 도덕적, 정치적 측면에서 공적인 것에 대해 우위했지. 자, 공적 영역은 사적 개인들이 원할 때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땡땡땡은 개인들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자유이래. 이거는 사적 영역. 자, 그 다음에 모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대. 이건 공적 영역. 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제 중국을 해야 되구나. 자, 그 3번은 공적 영역을 더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거. 자, 존 스튜어트 밀은 사적인 행위는 당사자의 영향, 공적 행위는 다른 사람의 영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자유를 간섭하는 건 어디? 사회. 요거가 조금 달라 얘가.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개인이 되기 위한 어디 역할? 합리적인 개인이 되면 뭐가 필요해? 교육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의 역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공적인 것과 자유의 주의의 견해인데 이거는 그게 존 로크, 존 스튜어트밀하고 그 다음에 존 듀의 입장인 대변 이 반대 이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거야. 자, 공적인 것의 발생. 인간 사이의 광범위한 교류의 결과로 관리가 필요 때문에. 자, 공적인 것의 기준은 개인 행위의 결과가 공통관계가 이해 대상으로 요거 이제 인식되는가. 근데 공적인 것의 개념은 개인들 간의 행위 결과가 당사자의 범위를 넘어 누구에게까지? 제3자들에게까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의미가 나오지. 자유의 의미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실현. 그 다음에 타인들과 다층적 결사를 맺을 때 가능해. 자유 실현은. 자, 자유의 개념은 인간들 사이에 좀 더 수준 높은 모럴 형성의 통일성 형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 글은 그 이제 정리하고 공부할 때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 이 둘의 공통점. 그 다음에 이 존 듀이의 그 반대적 입장. 요거는 이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버넌스 이론이 있어요. 너 없을 때 난 할 거니. 이쪽도 있거든. 와야 돼? 네. 자, 우리 거버넌스 이론을 보세요. 이게 내가 만약에 독서를 잘 못해 그러면은 이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봐. 그래서 정리함으로 문제가 풀려. 그러면 내가 글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잖아? 그 문제 답이 정리하면서 안 나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밑줄치는 거야. 그 중요한 거에다가 중요한 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알겠는 것만 정리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이 그래. 그리고 이제 왜 거기 하냐 그러면 하는 말이 다 똑같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든? 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글이 아니야.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 글이 생각보다.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그냥 얘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중요하게 생긴 거에다가 줄을 치고 해야 돼. 정리를 하고. 자, 우리 거버넌스 이론도 문단번호 쓰세요. 정리해서 주시면 안 돼요? 어? 이번 주 학교 안 갈 때 정리해 줄게.
나도 숙제해야 돼서 숙제 겁나 많아. 내가 47살인데 47살에 칠판 제겠다 저거. 교수님이 칠판 지우라고 해가지고 칠판 좀 지워. 에? 그러다는 거 예. 그 조교 욕하고 물병국인데 저기 물 안 나가가지고 조교 째려보고 이씨. 숙제도 있고 숙제도 하고 그래야 돼서 인강도 들어야 되고 나도 생각보다 바빠. 아니 그래도 줄게. 내가 우리 조승우 1등급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부탁해. 승우야? 내가 저기다 2개 붙여줄게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줄게. 90점 먹으면 양쪽으로 3군데 붙여줄게 내가 얘기해서. 저번에 안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3군데 붙여준다고. 자 우리 거버넌스 읽어볼게요. 자 요 글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나와. 그 2분단 두 번째 줄 봐봐. 끝에 보면 시장 정보무형, 참여적 정보무형 둘치지만 신축적 정보무형, 탈규제 정보무형이 나오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시장 정보무형이 나와. 그 다음에 3분단에 참여적 정보무형이 나와. 거기다 내붙여놔 다. 그 다음에 4분단에 신축적 정보무형이 나와. 5분단에는 탈규제적 정보무형이 나오거든. 얘네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정부의 문제와 요 입장의 해결책이 나와. 이 입장에서 말하는 해결책.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와 해결책이 나와. 그러니까 이 입장들이 바라보는 정부의 문제, 그다음 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해결책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혹시 간호학과 가고 싶은 사람은 지방이라도 괜찮고 나한테 얘기해. 우리 저기 대학원 석사 하러 온 선생님 한 명이 대학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봤더니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 학과장이더라고. 다음 주에 명함 받아보려고. 내가 그러면 그래서 이거 한번 털어볼게. 뭐냐면 이게 성적이 안 되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털어줄게 내가. 딱 털어줄게. 나 연락 털어줄게. 내가 6등급도 가래. 대신 전문대야. 전문대가 하는 데니까 학과장님이시네. 깜짝 놀랐어. 그 다음 주부터 커피부터 한 잔 사드리려고. 커피부터 한 잔 사드리고, 야, 내가 간호학과 가려고 그런 건 아니야. 다 학원 애들을 위해서라. 생각보다 엄마가 간호사인 분들이 이게 지방도 괜찮으니까 간호학과 보내달라는 사람도 엄청 많아. 어차피 자격증은 똑같고 거기서 있다가 여기 오면 되거든. 아주대병원, 빈센트병원 하고 있는데 관심 혹시라도 성적이 안 되는데 가고 싶다, 택단되는 데 가고 싶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이 얘기 내가 가서 지금부터 2년 올해 내내 털게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심지어 저기 입학 상담도 그분이 하시더라고. 입학 상담 내가 하라고 그래서 필요하면. 잘 걸렸어. 잘 걸렸어. 대신에 내가 맨날 얘기하지. 우리 학교는 죽어. 우리 학교는 무조건 F야. 선생님 이 시작할 때 진학사 상담하고 쌤이 해줘요. 원장님이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하지. 너는 내가 안 할 거야 걱정 마. 나 시를 내가 안 한다. 얘 안 해 시를. 넌 내가 원장님, 넌 내가 그 다른 사람 하게 해줄게. 그래서 자 우리 1문단부터 자 그거를 기억하고 읽어야 돼. 문제점의 해결법. 자 거버넌스는 국가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거버넌스의 정의야, 개념. 그래서 이제 이 사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있거든.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게 거버넌스야. 자,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 동반제적 국정 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거기서 끊어고 이제 다양한 용어. 그 다른 이름들이지.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사회가 영역 행위자들 간 영향관계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영역의 행위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용어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다. 이 정도 돼. 자,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거버넌스와 연구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학, 정치학하고 거기에다가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을 한 거야. 자, 거버넌스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경쟁 등과 관련한 정부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논의의 배경이 있는.
그래서 정의 나오고 다양한 용어와 다양한 형태 나오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가 거버넌스 이론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이니까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부개혁의 필요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어떤 거라고?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문제 해결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정부개혁의 필요성이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 자, 이 문단은 자,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슨은 정부의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크게 시장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으로 나뉜다. 이거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의 종류야.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각각의 나오는 애들이 중요해. 자, 이 문단에서는 시장정부 모형이 나오지. 자, 여기 이제 어떤 거냐면 정부에 시장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변화가 연결을 좀 지어가네. 자, 정부의 문제가 관료의 정보 독점을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자, 문제점이 나오지. 문제가 뭐냐면 관료의 정보 독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교 얘기 한번 했잖아. 옛날에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버스에 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10차선이라고. 거기가 신도시대까지 들어. 신도시야. 근데 그 얘기를 30년 전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땅을 사서 지금 부자가 됐을 거 아니야. 옛날 문바치였대. 내가 그 걔네들한테 물론 목사님들이지만 후배들도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땅 좀 사지. 그랬더니 걔들 하는 말이 똑같아. 이미 살 사람들 그 당시에 다 샀대. 30년 전에. 어떻게 했더니 자기들끼리 정보가 돌았나 보지 그래. 그 당시만 해도 뭐 신도시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대. 근데 나중에 신도시 생긴다고 알아봤더니 다 땅을 살 사람들 그 이전에 다 사놨더래. 어떻게 샀을까? 이거지 뭐. 그거 아니겠어? 누군가 이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지 않았겠어? 일반인들은 못 사게? 뭐 그런 거야.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자 관료의 폐쇄성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내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관료의 폐쇄성. 이게 이제 문제들이에요. 자, 전통적인 관료화에서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 독점하지. 근데 자신들의 안정적 지위 때문에 폐쇄성이 생기는 거야. 누구 못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폐쇄성 같은 경우는 안정적 지위야. 내가 어떤 A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밖에 있어. 거기다 걔가 계약직이야. 예를 들면 계약직 공무원이야. 그럼 나는 공무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얘가 나한테 내가 하는 일 얘가 더 잘해. 그러면 회사는 어때? 나를 치고 얘를 넣지. 근데 여기는 이런 상태는 어때? 얘를 쳐내지. 나는 자리를 지키고. 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려 노력하는데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니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소속 부서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고 노력해. 자,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소속 부서의 의견 관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안정적 지위를 얻어야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 이익이 되겠지. 자, 두 번째는 검토를 막아. 특정 문제의 검토를 막아. 그래서 아예 그 의사결정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버려. 문제점이야. 이러한 과정의 시장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결국 비효율성을 갖는다. 알 거예요. 자, 이러한 비효율성 시장정부 모형 시장주의의 원리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은 문제는 요거고 이제 해결 시장주의의 원리.
자, 시장주의는 가격 중심의 자원 배분, 경쟁 원리들을 지향하며 시장주의 원리는 두 개야. 가격 중심, 그 다음에 경쟁.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원가 개념, 원가가 이제 그 원래 가격이든 이제 근본의 그 제일 아래 가격. 자, 그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진다. 요건 이제 가격 중심과 관련된 거야. 자,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관심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를 민감해 고객주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그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쟁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지는 건 시장주의의 원리 중에서 가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는 건 경쟁과 관련된 거. 보게 돼. 자, 공공의 서비스를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는 민간 위탁도 고객주의에 따른 발상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 위탁도 한다. 자, 시장 정보 모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과 공공권의 공권화를 지향하며,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시장과 협력을 해서 자, 공공 부분의 분권화, 공공 부분의 분권화. 정보가 독점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권리를 나누는 거야. 자, 관료에 대한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 여기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경쟁.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경쟁. 자, 그 민간부는 다양한 기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시장정보망이 추구하는 정보개혁의 목표는 민간 부분처럼 경쟁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자, 이제 더 내려가서 경쟁 통해 인력 충원.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을 효율화로 하는 거. 자, 요거래.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문제는 뭐냐? 관료의 정보 독점과 관료의 폐쇄성이거든. 그래서 폐쇄성 같은 경우는 요걸로 해결하는 거지. 근데 관료의 정보 독점 같은 경우는 이 가격과 경쟁을 통해서 뭐 가격과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만족시키게 만드는 거. 이런 건데. 지금도 엄청 많이 친절해졌어 공무원들. 옛날에 장난 아닐 때 어디 공무원을 건드려. 요즘은 안 그러지. 어디 가면 좀 더 인사부터 하고 수원은 좀 덜하더라. 아, 와서 되게 놀란 게, 우리 율천동 거기 주민센터를 갔더니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 나 번호표 뽑는데 처음 봤어. 3번 살 때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 동성도 한 번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면 사람이 얼마 없으면 인사도 되게 말해. 야, 어린애가 틱틱거리는데 진짜 욕할 뻔했어. 나도 몇 살이야 그럴 뻔했어. 처음에 이거 저기 주소 이전하고 신고하러 가서 너무 틱틱거리는 거야. 옆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봐서. 이름을 봐서 이렇게. 이름 다 써있거든. 내 이름을 유심히 하지. 너 한 번만 더 보면 너 한 번만 더 내가 민원 낸다고. 그 다음부터는 또 친절하더라고. 바빠서 그랬나 봐. 바빠도 친절해. 승우야, 그치? 나 바빠도 친절하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보경아. 그치? 그치, 서영아? 야, 내려와. 김치는 대답 안 하냐? 또 불리할 때는 아빠라 그러지 말고. 아, 친절하시죠. 그렇지? 저 불리할 때는 아빠라 그러는 데 있어. 자, 그러면 참여적 정보 모형. 자, 요거는 자, 문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정보를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으로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 요게 이제 문제야.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 자,
자, 서열 중심의 경직적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이거 하향식 의사결정의 구조이 톱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 아래로 지시하는 거야.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뉴스에서 그 말 되게 많이 톱다운 방식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 톱다운 방식에서 이게 정상회담 같은 걸 해. 톱다운 방식이 뭐냐면 대통령이 이거 해. 그럼 밑에서 다 그대로 다 하는 거야. 이 밑에서 필요한 게 뭐야 좀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진기한다. 이것 때문에 관료가 자, 정책 결정을 독점해.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야. 자, 참여적 정보 모형에서는 조직 내외의 이해 당사자와 소통을 강조하여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자, 이 수평 조직을 개편을 주장한다 했잖아. 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거냐? 자, 문제가 위계서열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수평 조직으로 개편. 자, 이거를 주장하는 거야. 얘가 문제니까 얘를 해야지. 이런 거 진짜 있어. 학교에 처음에 취업을 했더니 교장만이 거의 뭐 절대적이야. 근데 사실 교장 선생님이 내 월급 주지 않거든.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지. 내가 얘기를 하다가 교장이 하도 일을 너무 심하게 시키길래 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 교장이 월급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무료인 거야? 그랬더니 그 부장님 말, 네 말도 맞는데 할 수 없어. 위계 서열 중심이라 연봉 서열이라 어차피 높은 사람 말 들어야 된대. 나중에 승진을 올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 근데 이제 나와서 학원 강사 하더니 이건 사실은 이거 뭐 굳이 원장님이 월급 주는 거 맞잖아. 근데 내가 수업보다 쓰러지잖아? 그럼 니네 버려지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면은 순간 얘가 나를 되게 열받게 만들었어. 열받게 만들어. 나 수업 안 해. 그래서 나가고 안 왔어 다음부터. 그럼 니네는 버려지는 거지. 문제가 커지잖아.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각각의 영역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 해야 될 영역들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학원은 수평적이야. 그래서 이런 거 잘 없어. 생각보다. 이런 거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선생들이 없어. 원장만 있어. 선생들이 다 나가서. 그래서 그런 건 있거든. 이거 나중에 학교에 취업하든가 공무원이 된다든가 한 번씩은 느낄 거야. 그런 마음을 느껴. 내가 나만 느낀 줄 알았는데 애들 똑같이 느꼈다. 야, 교장이 월급 주는 건데 나한테 왜 이래? 이걸 다 똑같이 느낀대. 요즘은 그 젊은 선생들이 그 생각을 많이 들어갖고 뭐라고 막 싫은데요? 그러는데 승진해야지. 그러면 승진 안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이 맨날 여기 다 하으면 한이는 거. 이게 뭐가 응어리 맺어가지고 맨날 술 먹는데 뭐 하라고 안 한대. 해야지. 옛날에는 이제 미끼가 뭐야? 승진해야지. 근데 저는 승진 안 하고 이따가 명예퇴직 갈 건데 이러니까 좀 덜한가 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여서 이제 그랬거든. 그래서 옛날에 진짜로 교장 선생님이 나는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 밑에는 죽어가는 거야. 예. 도서관 만들어야 돼. 온 동네 학교 도서관 다 달리도 그 도서관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만들어내야 돼.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 근데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을 만들어도 교장 선생님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 돼. 그 마음에 들게. 근데 그게 이제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자,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팀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자, 중요한 게 서비스 품질 관리, 팀 작업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 선생님들 도서관을 만들 때 학생들이 이런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 보여주기가 너무 좋아. 그럼 보여주는 걸만 거 불편하든 말도 그냥 보여주기만. 그럼 문제가 생기겠지. 자, 관료의 독점된 역할을 지향하고, 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상호 간의 적극적 협의와 협상을 강조한다. 그래서 보기 중요해. 줄차례. 민간 부문의 참여를 허용해야 돼. 자, 이거를 허용을 하고 상호 간의 적극적 협의와 협상. 이게 협의와 협상을 한다는 게 수평 조직이야. 방금 위에서 명령하지, 지시 내리지.
자,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자, 거기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가 또 필요해. 자, 이때 참여란 관료제 외부만이 아니라 관료자 내부에서 서열에 관계없이 일선 관료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걸 포함한다. 그래서 참여 의미를 하나 더 얘기했지. 이게 외부도 있지만 자, 또 하나는 내부에서의 참여도 필요해. 내부에서 서열과 무관하게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참여적 정보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계사회를 중심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오거든. 자, 그걸 없애고 자,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지. 자, 이제 저기서 문제는 이 위에서 이 하향식 문제, 거기 보면은 그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지 개각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상향식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 그지? 자, 상한다는 자, 거기 신축적 정보 모형. 자, 요거는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에 비롯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여기도 이제 문제가 나오지. 자, 조직의 안정성과 영속성. 자, 조직이 너무 안정적이야. 변함이 없어. 그리고 그게 쭉 가. 이런 거거든. 그게 문제네. 안정적이 되게 좋겠지. 내가 뭘 해도 내가 정년까지는 아무 일도 없고 내가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야. 그 전문성이 생겨서 조직하겠지만 여기서 그게 문제네. 자, 이 모형에서 관료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정부의 효율성을 정하는 근원이라 생각한다. 관료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경직화를 이야기하고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뭐가 되냐? 경직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직화, 그 다음에 대응력이 떨어져요. 자, 신축적 정보 모형에서는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에 의해 통제된 정규적 조직보다는 이게 안 중요해. 자, 이거 이제 해결이 뭐냐? 자, 거기 느슨한 조직으로서 한시적 조직. 이걸 중요해. 자, 이거는 안정성과 대비되는 거고, 영속성은 한시적하고 대비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 머리 쭉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느슨한 조직, 한시적 조직이 중요하거든. 잠깐 필요할 때 만들었다가 없애는 거지. 이 모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 전담 조직을 통해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이 해체되는 형태도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한시적 전담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문제가 생겼어. 그 A라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A라는 팀을 만들어. 근데 해결되면 없애. 그런 거야. 이 TF를 만들었다 이러거든. 태스크포스 팀이라 가지고 위기 대응 뭐 이런 뜻인데, 자, 예를 들면 그런 걸 만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서의 혁신과 실험을 강조하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정책, 혁신, 실험 얘를 강조하고, 과거의 정책 기조와 조직 내 결정 규칙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하여. 적극적, 창의적 정책을 제안하는 거. 자, 기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조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임시 고용제 확대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걸 하는 거야. 느슨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서비스 생산 조직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을 갖춰야 된대. 그래서 느슨한 조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자, 서비스 생산 비용을 주는 거, 저걸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
자, 이거를 갖출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정부조정 인력관리에서 임시고용제도 확대. 자, 그다음에 임시고용제도 확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새로 잠깐 뽑는 거야. 잠깐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끝내고. 자, 임시고용제도는 관료의 직업 안정성을 와해하는 것으로. 자, 임시고용제도의 그 의도가 나오지. 안정성을 와해하는 거예요. 기존의 공무원 입직 경로나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자, 내부 승진의 시민사회 영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는 이러한 맥락과 강화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왔는데 그냥 교육청에 관련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와서 뭐뭐를 하겠다라고 해서 선발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런 학교들은 선생들을 지원하거든. 뭔가 실적을 내야 되잖아. 대신에 애들이 엄청 좋아. 예를 들어 대학교를 갈 때 그런 것까지 확인을 다 해. 그런 교정들은 얘가 그 저기 생기부를 어떻게 써주나, 세특을 어떻게 써주나, 어떤 활동을 할까 다 봐. 근데 아닌 사람들 이제 그냥 발령받은 사람들은 그냥 퇴직까지 기다리는 거지. 학교가 사고 안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대. 뭐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많으니까 그냥 교장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정말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해. 깜짝 놀랐어 진짜. 내가 가지고 상담하러 얘기해. 학교도 아무것도 안 해봤더니 얘기를 돌려 말하더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우리 집에는 교육 계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돌려 말해서 대충 다 알아. 돌려 말하더라고. 그래서 학교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랬어. 야, 그냥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퇴직하면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하거든. 고등학교는 그런 거 큰일나지. 고등학교는 뭔가 역동적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 그다음 탈규제적 정보 모형이 있어. 얘도 이제 탈규제적이잖아. 그럼 규제가 문제인 거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게 되는 거야. 자, 정보 문제 발생 핵심원이 조직 내부의 규제라고 진단한다. 문제가 뭐냐면 조직 내부의 규제. 자, 관료 조직 내 규제를 할 수 있는 형식주의, 절차와 제약 등이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하여 정보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게 뭐냐? 형식주의. 그 다음에 절차와 제약. 자, 따라서 탈규제적 정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보다는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를 축소하는 거. 이게 해결이지. 자, 그 해결은 뭐냐? 규제 축소. 자, 여기서 규제 축소라는 게 이런 거 빼는 거야. 이렇게 학교에서 무슨 물건을 사려면 교장 선생님 결제까지 받아야 행정실장 결제도 받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써서 내가 결제하고 부장님이 결제하고 행정실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걔 결제도 내가 걔 결제를 왜 받는지 모르겠지만 걔 결제를 받고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결제를 받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한테 가야 돼. 단계가 몇 개야. 이게 그렇게 보면 그러면 부장님, 행정실장, 교감, 교장이지. 그럼 하루 왼종일 걸려. 뭐 하나 하려면. 그래서 가끔 교장 선생님 출장 갈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교감 선생님 웬만한 거 해주는데 이 돈 쓰는 거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 그리고 교장이 오면 얘기해 그러거든. 한참 걸려. 난리 나는 거지. 당장 급한 교장 선생님 전화해가지고 결제해 주시라고 그러면은 막 그런데 복잡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걸 간소화시키는 거야. 그냥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기까지 네 선에서 해결하고 여기서 네 선에서 해결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절차가 복잡할수록 일이 안 돼. 비효율이 돼버려. 니네 이 프린트 학교에서 주는 거 있잖아. 그것도
그것도 저기 교감 선생님까지 결정받아야 돼.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페이지 수 확인해서 교감 선생님한테 결제를 받고, 그러니까 부장님 교감 선생님한테 결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실로 넘어가면 거기서 해주거든. 뭐 조차 얼마나 복잡해. 근데 학원은 어때? 너 이거 필요해? 그럼 내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차이, 쉽게 말하면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게. 예를 들어, 니는 교재를 만드는데 내가 이거 수요일날 만들었거든. 수요일날 교재를 다 만들었는데 그날 학교 끝냈어. 내가 원장님한테 보고 안 해도 돼. 저 교재 만들 건데 몇 페이지까지 만들 거고, 여기 스프링 몇 툴을 몇 개 쓸 거고, 뭐 표지는 플라스틱에서 사선 그어진 거 뭐 이걸 쓰고 얘기 안 해도 돼. 왜 퇴근 안 해서요? 그러면은 교재 만들라고요. 그러면은 그러시구나. 그럼 가. 원장님은. 그럼 난 열심히 만드는 거지. 하루 만에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다음날 문자 보냈잖아. 받으러 오라고. 근데 이건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더 심한 학교들은 선생님한테 쓸 수 있는 종이를 준대. 요만큼만 쓰라고. 사립학교들 그런 데도 많아. 공립은 안 그러는데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만들고 이러는데 오래 걸리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승우가 빨리 만들어주면 빨리 만들어 왔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원장이 결제를 받아야 되면 못 들고 못 만들어. 이거는 그런 거야. 괜찮았지? 빨리 만든 거? 원장님한테 문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줬어. 없다 그랬어. 딱 잡았어. 없어요. 원장님 수 없잖아. 혼내보자면 안 돼. 원장 안 줬으니까. 없어요 그랬어. 올해는 안 오네요. 이러고. 원장이 아무것도 없어. 이겠지. 이건 없어. 자, 그 다음에 저 잃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뭐야? 근데 쫄지 아니에요. 원장한테 전화가지고 저희 독서 변형도 받았는데 뭐 이런 거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해요. 그치? 내가 때 되면 원장이 줄 거야. 원장이 급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없어? 그러면은 없는데 그러다가 한 번만 줘 그러면은 그랬죠 뭐. 튕겨야 안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규제를 축소해서 조직 구성원의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 그래서 규제를 축소해서 자유와 재량을 확대한대. 이 도형에서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되게 중요해. 관료들이 부정적이야. 여기도 관료가 부정적이야. 얘네도 부정적이야. 얘네들은 안정성과 영속성, 그 다음에 폐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계설 중심의 뭔가 경직된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관료를 긍정적으로 봐. 관료는 어떤 사람들이냐? 관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문제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 조심해야 돼. 그리고 관료를 긍정적으로 봐. 관료는 어떤 사람이냐?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장소야. 잘 생각해보면은 공무원들 중에 고위 공무원들 있잖아.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밖에 없어. 거의. 예를 들어 뭐 외무고시나 행정고시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많이 붙어. 그래 걔네들 똑똑한 애들이야. 그치? 똑똑한 애. 경기대나 뭐 수원대, 한신대 이런 데서 5급 같은 거 거의 못 붙는다고 보면 돼. 여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그렇게 보면 얘네들은 똑똑한 애들이야. 근데 똑똑한 애들인데 얘네들은 좀 얘네들의 어떤 행태나 뭐 조직의 모양이나 이런 데 부정적으로 본 거고 여기는 긍정적으로 봤어. 그게 차이점이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효율적 정보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고 본다. 얘네가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고 본다. 얘를 산출한다. 그래서 얘는 관료를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 다른 거하고 다르게. 자, 용문단. 있으나 마나 문단인데 거버넌스는 사회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정운영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의의야. 거버넌스의 의의.
그래서 각 영역 간의 관계를 보는 국정운영 강조. 자, 거버넌스 이론 국정 문제에 대한 일반적 결정보다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를 보는 결정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마지막이 진짜 의인데 환경 변화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 체계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이 거버넌스 이론의 의의가 됩니다. 마지막 의의니까 그냥 있으나 만나 말려고 한 거고 여기서 2, 3, 4, 5분단에 얘네들 각각의 모형들이 바라보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자, 어디를 보냐면 125페이지에 거기에 선생님의 만점 구조도가 있어요. 자, 시장 정보 모형은 문제 원의 관료 조직의 정보 독점. 그리고 그 다음에 개선 방식은 성과급과 민감 기법인데 여기는 안 나오지. 자, 이런 거야. 보상과 경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적 정보 모형. 자, 모모 조직 문화,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 자, 이제 개선 방식은 자, 이게 수평 조직 개선의 품질 관리 팀 작업 이런 거고. 자, 신축적 정보 모형은 관료 조직의 안정성과 영속성의 문제고 임시직 관리, 한시적 조직. 용어를 좀 다르게 써놨어. 이 책에서. 자, 그 다음에 탈규제적 정보 모형에서는 조직의 내부 규제가 문제고 관리상의 자유를 확대하래. 자유와 재량을 확대. 이거 규제 축소. 이거지 이거 규제 축소.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네 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배경은 자본주의 체제가 있으면 자, 과잉 생산. 자, 여기는 이제 정부의 비효율성, 정부의 실패. 자, 실업증가, 경제성장도나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경쟁에서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협력을 해서 거버넌스를 통한 정부의 개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를 하고 한 개랄지 두 개랄지 모르겠으나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데 되기만 더 엄기고 바둑바둑 길어. 야, 욕하고 그러면 안 돼. 저기 다 찍고 있어 내가. 나와주세요. 나오래. 싫어. 안 나와. 싫어. 보지 마. 누가 니나 알지? 문자 오는 번호 있잖아. 아, 그걸 하면 돼? 선생님은 어디 생겼거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언제 올라가야지? 이런 거. 이게 높이는 어떻게 보고 있어? 아니 김나원은 추천해줬거든요. 근데 아니, 나 운전을 거의 못한다. 늦었나? 어. 11분이 됐어. 개념은 그렇게 나는데. 아니 일단 시간 때도 세번에 바꾸라니까. 그래서 일단 개념 문제잖아. 나중에. 한지를 할까 그냥? 그냥 포기해? 한 사람 안 했잖아. 한지 안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한지는 너무 비싸. 그래서 기본 그게 있는지 일단 내신을 해야지. 생일이 그냥 500이니까. 분명히 하라는 대로 해. 근데 그 개념 나 숙제 나 수업 안 들었어 한 달 동안. 그래서 문제 학습지를 안 틀었단 말이야. 가서 못 채워. 그래서 수특이랑 마법관 두 개만 하면은 어떻게 10일 동안? 2일 동안 나 아 하루 근데 종일 3일만 하지 않지. 몸이 너무 많은데? 그래. 원장쌤이랑 상담을 했거든? 근데 원장쌤이 아니 상담을 한 2분 말했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내가 내신 조금 챙기래 내가 어제 윤도영랑 유튜브하고 민민민우? 아니 정시가 훨씬 훨씬 왔다. 근데
내신을 하고. 나 지금 시계 뭐라고? 먹었습니다. 시계 어? 지금이라도. 뭐라 써 있는 거야? 나는 마음 좀 먹었어. 근데 나 내신에 하는 공부하는 나 혼자 정시도 아니고 내신도 아니고. 이제 자지 말. 뭔데 그 애니메이션이? 조선시대 기반. 일단은 사회 인정하고 출가를. 죽었네. 나는 콜이 너무 많아. 1, 2월 예비만 들어 예비만. 이미지 되는. 지금 약간 보다가 아니 그 학습지랑 수업을 하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을 강의를 좀 하자. 아니면 강의를 다 하는 거 너무 길어. 강의를 어제 내가 강의만 샀거든? 그 패스 있으니까. 근데 하나가 한 30개 있더라고? 20개인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가. 한 6주 차인가? 7주 차까지 되게 거기가 맞아. 한 주 차에 3시간씩 하잖아. 그걸 몇 개? 하루에 몇 개씩 들려면 어떻게 하고 가는 신문만 할 거 아니잖아. 전부 떼야 되는 거 아, 저거 많을 건데? 맞았어? 하고 싶은 거 많아. 영어는 많아. 근데 어떡하지? 아니 이미 정체성이 영화 그런 거 나한테 했거든? 진짜 한번 수학을 하는 게 수학 지금이 어떻게 못해요? 수학 해봤다. 근데 어떻게 안 하고 하는데 그냥 빨라. 수학 안 하고. 내 알고 몇 각? 거짓말. 무슨 소리야? 내신 영어가 완전 진짜 나아. 너무 빠른 거야. 왜 엑서사이즈 친구였어? 원 너무 깔끔해. 엑스사이 원투 쓰리 원에 이제 안 들어서 다행이다. 근데 이거 다 끝냈으면 죽을 뻔했어. 이원 아날로지 When you are 200 people dreams of more 재수 좀 필요. more 근데 than 그거 진짜 포기하면 걔 같은. 1,000 그냥 외워야 돼. new venture and 아, product 뭐 썼는데? idea. New venture about new venture and product 87% were 완전 completely new. 7, 8. Segway, two-wheeled, self-balancing personal transport was first positive. It forecasted as a hit, turned out to be a miss. Springfield to American television series was first negative. It was expected to fail, but highly flourished. 하이미? 좀 아까 나 원장선생님 파이썬. 있는 거야. 나 외웠어. 되게 빨리 들어가지고 striking experiment was performed extensively by Japanese anthropologists attempting to remove over population and hunger problem in the community of Moki in the isolated South Japan. 3번. 뭐 이거?
with integrate by one from 비슷한 거죠? sand grain 맞아. so it may 성공을 갈 일이 so it 없으니까. may 나 이거 받았는데 한 번도 안 했어. 소서 치어 소서 치어 effort to 네. 그때는 많이 나가서. use 뉴스? my spend more energy than 근데 지금 what 생각이 있지 않을까? 뭐? 주말에 생각 bak혀 있잖아. the eating the collective will provide. In the next generation, the practice of 그러게? widespread 될 거야? 뭘 많이 쓰 more widespread today, the monkey in the Iceland are competent at water shifting. This is 아, 분명히 나 indicator of cultural 아니 집중이 아니야 집중이. 민영이랑 지금 12시간 넘게 떨어져 있어. 틀리걸래. 미치겠네. 지금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거. 너 파토 아니 이거 어떡하지? 아니 저희 다음 주에 화물 나가면 일주일 안에 다 majority of 아니 김정아 쌤 진짜 아, 나 내신 진짜. 못하네. majority of people 내 인투스 보고 안 볼게요. 인구 population 저 70입니다. has a working working affected majority of global population has only some letters of multilingual competence surely indicate that adding a second language is not a particularly remarkable. 나는 4번. 그냥 또 4등. This is usually 마우스 이것도 소속 이거야. 어떤 분 모르는 몇 번이야? This is usually accompanied with 마지막 5번째 했잖아. 5번 맞아. or such attitude first reveal more about social dominance and convention than reveal about attitude. 모르네 이런. 문제 다 썼어? 문제? 어, 전혀 문제 없어. 너 인스타 못하지? 지금 잘 쓰고. 와 오늘 아니,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아, 사진 말고. 매 처음마다 주시는 거거든. 13강 그거? 아, 한두 개가 아니잖아. 모든 거 다르잖아. 그런 문제. 아 그니까 지금까지 계속했냐고? 서브에 한번 가봤지. 이번에 생기고 첫날 보고 맛있어. 아니 김예원이 추천해준 거거든. 13강 보면 풀 아그 이거 뭐야? 이거는 먹으려다가 안 땡겨가지고 테이크 앤 치즈 먹었어. 맛있는데? 아 소스 같은 거 어려워. 내거안 사고 그냥 사는 거 봤는데 어지럽더라고. 어지럽더라고. 인사해주고 했는데 대화하고
우리 그 다음 거 할게요. 이거 아래 여기 거. 위기야? 위기는 아니야? 이때도 서로 만나고 오늘 해결하고. 오늘 설거는데 어? 언제 오겠지? 딱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 너 우리 거야. 이렇게 내가 널리 가서 답답하다 진짜. 뒤에도 데이터 들고나 데이터 경제도 그리고 문단 보고 쓰세요. 자존심을 이용해야 되나 세우는 거야. 좀 답답하네 진짜. 희주도 답답하네. 큰 잘못 저질렀구나. 삐졌지 너. 너 싸웠는데 아영이가 저기 그냥 자기 삶을 그대로 살려줘서 맞는 거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끝나고 얘기 내가 가르쳐줄게. 어떻게 하면 돼? 괜찮아.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조만간 저기 그런 거 썼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막 저기 D-Day 사라져 있고 까맣고 겁나 슬픈 노래 하나 딱 이렇게 있고. 네가 찍어서 전화해 줄 거 아니야? 항상. 맞아.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옛날 감성이야. 좀 좋아하는데 뭐 옛날 감성이야. 쿨한 척 안 해도 돼. 슬플 때 슬퍼해도 되고 힘들 땐 얘기해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답답하다 진짜. 자 1분단은 요건 이제 데이터 주제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소유권 인정 대상에 상반된 주장인데 상반된 주장이거든? 상반된 주장?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도 있고 근데 이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에요. 누구한테 소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 그거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니까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1문단은 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핵심 자원의 그 디지털 의 핵심 자원이야. 4차 혁명 때문에 일종의 제어로서 다음 같은 특징을 지닌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말이 뭐야? 데이터의 특징이 나오겠지? 데이터의 특징. 데이터. 자, 우선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 일반 재화와는 달리 여기 특정 용도에부터 재화 그 일반적 재화까지 가로를 묶어. 중요한 말이 아니라 다른 재화들은 한 번 쓰면 끝나거든. 근데 얘는 어떠냐? 한 번 사용된 후에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합적인 성격을 띈다. 이제 특성이 첫 번째야. 사용된 후에도 한 번 사용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얘를 뭐라고 하냐? 비경합적인 성격이래요. 비경합적. 이건 이제 대조를 한 거죠. 일반 재화의 차이점.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가 뒷말이 중요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관련된다. 두 번째는 얘는 자본재화, 자본재. 자, 그다음 복제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회 전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자본재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자본재고 복제 비용이 안 들어. 자, 그러니까 얘를 잘 사용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자,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인간 행동에 관한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의 가치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량 집적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이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거예요. 인간 행동에 관련돼 있고, 자, 그리고 이런 행태에 대한 개인정보를 대량 집적해 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뭐냐면은 만족도거든. 자, 한계가 뭐냐면 한 단위를 늘릴 때마다 발생하는 이런 뜻이야. 자, 한계의 그 정의를 좀 기억해놔. 한계라는 말은 한 단위를 변경시킬 때마다 발생하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가 뭐냐? 한 단위를 더 늘렸을 때 얼마나 만족도가 커지느냐. 예를 들어 배가 겁나 고파. 내가 소금빵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소금빵을 한 개를 먹었어. 그럼 만족도가 얼마큼이야? 예를 들어 10중에 한 8까지 갔다고 쳐. 2개를 먹으면 한 번에 5개를 먹으니까 참고로 한 8까지 간다고 쳐. 왜? 5개는 못 먹어. 빵 먹고 한 입에 털어가는 거. 오케이. 8이 그 다음에 7분도 되겠지. 2개니까 3개는 예를 들어 6이야. 근데 그 다음에 4개째를 먹었더니 갑자기 효용이 확 줄어버리는 거지. 1로. 이제 그래서 3개까지는 효용이 괜찮은데 한 개 뭐냐? 하나 그 3에서 4로 갔을 때 만족도가 훅 떨어지거든. 저게 한 개를 더 먹었을 때 발생하는 만족감 자꾸 떨어지고 있지. 예를 들면 그런 걸 얘기해. 자, 그 다음에 한계 효용을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점점 낮아져 영에 수렴한다.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 때 데이터는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만족감은 감소하잖아. 똑같아. 근데 한계 비용은 뭐냐면은 거꾸로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더 드는 비용이거든. 걔가 0이 된대. 다시 말하면 추가 비용이 안 돼. 자, 이제 그게 수렴한데.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생성한 빅데이터를 구축한 기업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라고 해서, 자, 이건 네 번째는 뭐냐?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아. 한계 효용은 유지되는데, 그러나 한계 비용은 0에 수렴해. 저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계속 더 만드는 게 중요하대. 자, 여기 이제 데이터의 특징이 나왔고, 자, 2분단.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 인정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자, 여기 이제 어떤 거냐?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 인정의 논의가 있어. 요게 이제 위에 주제가 뭐냐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소유권 인정 대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잖아. 1문단에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나온 거야. 그다음 2문단에서는 소유권 인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거지. 2문단부터 이제 소유권 인정에 대한 논의야.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 인정하는 주장이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 인정하는 거. 자, 보유자가 중요한 말이야. 보유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 자, 이런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요거의 특징 뭐냐?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해.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자, 그리고 데이터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요인이 촉진될 수 있는 전망이 가능하다. 장점이야. 장점. 합법적 유통. 그 다음에 데이터 생성의 투자 요인. 생성의 투자 유인이 촉진돼. 그러니까 합법적 유통이 가능하고 투자할 수 있다지. 기업체한테 있으면. 그러나 빅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료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 예상된 상황에서는 유통할 때 비용이 크잖아. 그럼 유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대. 여기 이제 문제점이야. 자, 문제점은 유통 비용이 비싸. 그러면 이익을 위한 거잖아. 기업체는. 그래서 유통을 안 시켜버립니다. 자, 또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오히려 데이터 거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유통을 촉진하려고 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이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서 거래 장애물이 될 수 있대. 자, 거기 거래 비용이 생겨서 장애가 될 수 있다. 문제점.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 빅데이터를 축적한 지역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승자 독식이 된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한 명이 다 가는 거지. 나머지는 못 가는 거고. 올해 만약에 사회 쪽 지문이 나오면 데이터 쪽이 나오지 않을까? 빅데이터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이 질문이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 요즘 빅데이터도 되게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소재로는 괜찮은 것 같아. 그 사회 영역 공부할 때 제일 멍청한 애가 작년에 경제 나왔다 올해도 경제 공부하는 거 알지? 작년 경제는 올해 경제 안 나올 확률이 90%야. 그리고 니네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경제보다 더 어려운, 진정 어려운 거는 법이야. 경제지문 딱 한 문제 어렵거든? 나머지 네 문제 중 한 문제만 그래도 분석하는 거라. 근데 법은 전지문 분석이야. 전 문제가. 그래서 이제 애들이 경제만 드립다 공부를 막 해. 그러다 법지문 나오잖아. 법 나와서 당황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당황하게 돼. 근데 이게 옛날에 대학교 때 그 법학 개론 같은 걸 들어보잖아.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법학과 애들은 그걸 또 다 해석을 해.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석의 분야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해석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물론 그런 거 문제는 내진 않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다른 영역이 나와. 사회는. 소재는 얘는 괜찮은 거 같고. 자, 그 다음에 3문단. 이와 달리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등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한 개인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생산자에게 있다는 거.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 자, 여기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 생산자한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 CD를 가지고 있는 그 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유함이 소유권자에게 이상하잖아. 자, 개인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법 간의 긴장관계가 생겨나는데 이런 거지. 개인정보는 자기 거야. 데이터가 내 거거든. 근데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 있잖아. 그러니까 기업체는 걔를 이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나와 그 다음에 이용해야 되는 기업과 얘네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자, 이 법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보호법의 특징이 뭐냐? 만약에 이제 생산자로 소유권을 인정하잖아. 그럼 여기는 문제점이 나온 거야, 먼저. 문제점의 첫 번째는 수집 및 이용과 수집 이용 법과 긴장관계가 돼. 보호해야 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이용해야 하는 자 간에 긴장관계. 보호냐? 아니면 이용이냐? 요 사이 갈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는 아니야. 경제적 수익 통제 권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갖고만 있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하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특정 계획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고 그 정보의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 일부를 귀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냐? 빅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줘. 자, 그걸 뭐로 하는 거냐? 노동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개인정보 제공을 노동으로 봐. 노동으로 인정을 해서 뭐를 주는 거냐면은 경제적 가치를 주는 거예요. 여기 주장이에요. 개인정보를 주는 것도 노동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는 개인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며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지닌 빅데이터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김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의 부가 집중된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깔리다. 그럼 얘 왜 이러냐?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기업에게 넘겨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이익은 누가 받냐? 기업이 받아. 자, 그거에 대한 비판인 거야. 그러니까, 자, 요거는 결국은 이익을 기업만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은 그러나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상관없으며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정도로 거래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자, 이제 그러나 뒤는 이거야.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 점은 소유권의 인정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적정하지 않은 대가 비판하는 거거든. 자, 요거하고 소유권 인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소유권 인정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를 노동으로 생각한 거지. 이게 내가 갖고 있다는 아니거든. 거기다 입력하는 게 제공하는 게 경제적 가치인 거지. 내가 얘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자, 거래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유통을 해가지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것보다 개인이 거래 비용을 더 높이는 수 있는 거야.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 개인이 만드는 물건하고 기업이 만드는 물건은 뭐가 더 비싸게? 개인이 만드는 게 훨씬 비싸.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거 배웠을 거야. 많이 만들고 쌩까지 내가 연락하면 쌩까잖아. 있긴 해요. 어? 쌩까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자식아 내가 교재 가지러 오라고 할 때도 너 쌩까잖아. 승우가 대신 가져다 준 거지. 승우 셔틀 시키고 저 착한 승우가 엄마도 같이 연락 왔어요. 어? 때릴 거야 그때 지갑을 때. 이걸로 바지 엉덩이 붙여야 이렇게. 내가 V자 딱 찍을 거야 이렇게. 기대해라. 하루 종일 창피할 줄 알아. 자,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더 커지고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유연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생산을 잘하라고 소유권을 주는 거거든? 근데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의 인정정보와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성과 약은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게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생산이 높아지지 않는다야. 생성과 양이 유사하게 지속돼. 생성량은 유사하게 지속.
자, 뭐가 안 되는 거냐? 그 생산 유인이 높아지지 않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잘 만들어라야.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라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얘가 뭘 더 좋게 만든다고 더 좋게 만들어지지 않아.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는 뭐냐? 한계. 뭐에 대한 한계냐?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의 한계. 네. 그래서 이 3, 4분단이 짝이야. 5분단. 자,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자, 공유도 되고 효용도 증가시켜. 이미 빅데이터 독점에서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니까 자발적 유통도 잘 안 된대. 자,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성 인정될 경우 빅데이터로 공개하거나 특정 플랫폼에 직접된 자신에 대해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유통을 가능한 방법 등이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분단은 사실 있으나 마나는 분단이야. 여기서는 데이터 소유권과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어떤 데이터의 장점, 그 다음에 자발적 유통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한계, 그 다음에 이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필수 인정된 그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정보 중에 보장함으로 결과적으로 유통을 가능한 방법이 논의된다잖아. 결국 논의에 대한 문제밖에 안 나서 있는. 마지막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중요해요. 1분단에 데이터 특징, 가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배권과 소유권 인정 동의에서 보유자다. 그러면 합법적 유통과 생성 투자 유치는 되는데 비싼 유통이 안 되고 거래 비용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승자 독식 한 명이 다 맞아. 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생산적인 소유권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이 수집 이용의 법과 긴장, 갈등감이 생겨. 보호할 거냐, 이용할 거냐에 대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수익 통제 권리도 아니야. 그냥 내가 지키겠다는 거지. 얘 때문에 돈을 나한테 줘 이런 건 아니야. 자, 그래서 뭘 하자 그랬냐? 제공 자체를 노동으로 봐서 경제적 가치를 주라. 라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관점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야.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준다는 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가와 소유권이 같지 않다는 얘기야. 대가와 소유권이 같지 않다는 거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 더 높아질 수 있고 내 거니까 얼마 더 내야 돼. 이렇게 막그 표준화가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가를 주는 이유가 생산 유인을 높이는 거거든. 근데 생산의 양이 그냥 유사하게 지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를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 거야. 자, 우리 내일은 6하고 그 다음에 1, 2, 3하고 할게요.